벼농사 기계화율 99.3%, 밭농사 기계화율 67%. 같은 나라, 같은 농업인데 이 차이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밭에서 허리 굽혀 파종하고 손으로 수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숫자로 보면 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정부가 2027년부터 시작할 제10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앞두고 열린 시책 설명회, 이야기를 중심으로 농기계 정책이 정말 현장까지 닿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천안, 대구, 나주 세 곳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화 시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농기계 제조사, 판매업체 등 약 60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설명회가 단순한 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농업기계화 방향을 정하는 제10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5년간 정부가 농기계에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리였던 겁니다. 방향이 여기서 잘못 잡히면 5년이 통째로 엉뚱한 곳에 쓰일 수 있으니까 이게 농민 입장에서 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불편한 숫자를 하나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밭농사 기계화율 67%. 이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밭에서 땅 가는 건 거의 100% 기계로 합니다. 방제도 96%가 넘고요. 그런데 파종이랑 모종 심는 작업, 이걸 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겨우 18%입니다. 수확도 43% 수준이에요. 농사에서 가장 힘든 작업인 심고 거두는 일은 아직도 대부분 사람 손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벼농사는 60년 넘게 기계화를 밀어붙여서 99%까지 왔는데 밭농사는 작물이 워낙 다양하고 재배 방식도 다 달라서 기계 하나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늘 심는 기계랑 양파 수확하는 기계가 다르고 고추 따는 기계랑 배추 수확하는 기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6년 밭농사 기계화율 목표를 77.5%로 잡았는데 지금 67%에서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올리겠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전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455곳 있습니다. 기계를 살 여력이 안 되는 농가들이 빌려 쓸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이게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새로 개발된 밭농사용 기계가 제때 배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늘 임발용 수확기가 개발됐다고 해도 그게 우리 동네 임대사업소에 들어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노후농기계 교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어요. 전남도만 봐도 지난해 26억 원이던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비가 올해 21억 원으로 5억이나 줄었습니다. 예산은 줄고 있는데 기계화율은 올리겠다. 이게 현장에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스마트팜이나 드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정부가 스마트 농업 확산을 강하게 밀고 있고 실제로 스마트팜 보급 농가가 2023년 약 2,000호에서 2025년 4,400호까지 늘었습니다. 농업용 드론 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2025년 33억 달러에서 2032년 134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에요. 기술 자체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가 드론으로 잡초만 골라서 제초제를 뿌리는 기술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 농촌 현장에 대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시설재배 농가 평균 규모가 약 0.3헥타르, 한 1,000평도 안 됩니다. 이 규모에서 스마트팜을 짓는다고 하면 100평짜리 반밀폐형 온실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300평이면 2억 5천만 원까지 갑니다. 500평 첨단시설은 3억에서 8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규모 농가가 집 한 채 값을 온실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금 회수는 빨라야 5년, 보통 10년 가까이 걸리고요. 여러분, 70대 농민분이 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용 드론은 대부분 방제 작업에만 쓰이고 있어요. 파종이나 시비 같은 다른 작업으로 확대가 아직 미흡합니다. 드론을 사서 방제만 하자니 비용 대비 효과가 애매하고 유지보수의 배터리 교체, 조종교육까지 추가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게다가 각 제조사마다 시스템이 다 달라서 호환이 안 돼요. A회사 드론을 샀는데 B회사 센서를 못 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농업용 로봇 기술이 미국 대비 84% 수준이라고 하는데
기술 수준의 문제보다 그 기술이 소규모 농가의 주머니, 사정과 맞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계를 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보급해도 그걸 운전하고 관리할 사람이 줄고 있어요. 농촌에 남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새로운 기계 조작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스마트팜 제어판 앞에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는 게 평생 호미와 낫을 잡으셨던 분들에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농번기에 품삯을 아무리 올려도 사람을 못 구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기계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 기계화가 되려면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기계만 던져주고 알아서 쓰라는 건 정책이 아닙니다. 이번 설명회가 천안, 대구, 나주 세 곳에서 열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천안은 수도권 시설원의 중심, 대구는 영남권, 과수 중심, 나주는 호남권 반농사 중심이에요. 지역마다 주력 작목이 다르고 필요한 기계가 다르고 농가 규모도 다릅니다. 그런데 정책은 대부분 전국 일률적으로 나옵니다. 밭 경지 정리가 안 된 호남 지역에 아무리 좋은 밭농사 기계를 보급해봐야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밭이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역별로 다른 처방이 필요한데 이번 기본계획에서 그걸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소식이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농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람이 줄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계화라는 게 기계를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를 살 돈이 있어야 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고장나면 고쳐줄 체계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 기계가 내 밭, 내 작물 내 형편에 맞아야 합니다. 제10차 기본계획이 5년짜리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제발 서울 회의실에서 그리지 말고 밭고랑에서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봄농사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실 여러분, 이 정책이 여러분 손에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